안녕하세요. 진로를 부탁해의 임상심리사 이선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학생에게 저는 국방기술학과를 추천했습니다. 제가 왜 이 학생에게 이렇게 추천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이 학생의 생활사적, 심리적 문제를 분석해보고 이 학생에게 왜 국방기술학과를 추천했고 어떤 부분이 강점이고 또 어떤 부분이 유리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학생의 사례는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고요. 현재 성적은 수학을 제외한 모든 과목이 하위권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지능은 높다고 판단돼요. 성격은 외향적이고 특히 손재주가 뛰어나서 집에서 전용 보시 공구를 사용할 정도로 물건을 고치기를 좋아하는 친구였습니다. 이 학생의 최대 관심사는 밀리터리 분야예요. 제2차 세계대전사를 좋아하고요. 지휘관, 전술, 무기 재원, 주요 전투 결과 등을 줄줄이 외울 정도입니다. 특히 독일군의 기동전의 대가 만슈타인 장군을 가장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밀리터리 의상, 장구류에도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총, 자주포, 탱크, 전함, 전투기 등의 군사무기 재원을 모두 암기하고 있을 정도로 밀리터리 덕후입니다. 심지어 서울 아덱스, 듀펙스 코리아, 플래툰 컨벤션, 계룡 군 문화축제 같은 각종 밀리터리 전시회에 부모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친구였어요. 물론 부모님도 아들이 원하는 건 다 해주시려고 노력하는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걱정이 있었어요. 중학생인데 공부는 뒷전이고 취미에만 몰두하는 거 아닌가. 성적이 안 돼서 사관학교는 못 들어갈 것 같고 또 할 수 있는 거 없을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부모님의 공부하라는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어서 결국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부모님께서는 아들의 이런 행동들을 문제로 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 학생의 생활적 특성은 문제라기보다는 몰입의 대상을 잘못 찾은 것에 가깝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무기체계의 재원을 외우고 복잡한 군사 전술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좋아하는 수준을 넘어선 탐구 능력과 체계적 분석 능력을 보여줍니다. 애초에 덕질도 머리가 나쁘면 할 수가 없어요.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는 몰두하는 친구였습니다. 이게 서번트 증후군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건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 친구에게는 발달적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심리검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 학생은요, 매우 역동적이고 모험적인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MMPI 검사 결과에 특별한 심리적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모든 지표가 스테이블한 상황이었습니다. 즉, 이 학생의 행동은 심리적인 병리 현상이라기보다는 강한 밀리터리 덕후의 성향과 진로의 방향이 미스매치돼서 오는 거였습니다. 특히 TCI 검사 결과는 이 친구의 행동 특성을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자극추구가 높다는 것은 새로운 경험과 흥미로운 활동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성향이 강하다는 뜻이죠. 밀리터리 전시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 이 성향을 보여줘요. 또 위험 회피가 낮다는 것은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상황에 대해 두려움이 적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군 장교나 기술평가와 같은 위험이 수반되는 직업에 적합할 수 있는 기질적 강점이에요. 또 사회적 민감성이 낮다는 건요,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대에 덜 신경 쓰고 자신의 관심사에 몰두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누가 뭐라든 공부는 안 하고 밀리터리 덕질에만 빠진다는 부모님의 걱정은 사실 이 성향의 발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력이 높다는 것은 자신의 목표로 하는 일에 꾸준히 노력하고 집중하는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무기 재원이나 2차 대전사를 모두 암기하는 것은 이 높은 인내력 덕분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홀랜드 적성 유형으로 볼 때 RI 유형의 성향이 매우 강했습니다. 과학적 원리를 실제 적용하거나 공학적인 설계 및 분석이 필요한 분야에 흥미를 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실험 장비를 다루는 과학자, 기술적인 설계 분석을 하는 엔지니어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친구에게 국방 엔지니어를 추천한 이유가 바로 이런 성향 때문이에요. 국방기술학과는 4, 5등급 학생들도 공대에 진학할 수 있고 만약 군과 MOU가 체결되어 있는 국방계약학과로 진학할 경우에 기술장교로 임관해서 병역과 취업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괜찮은 선택지지만 분명한 리스크가 있어요. 만약 군계약학과에 갈 경우에 입학 시점부터 국방부 소속이 되고 대학교 졸업 후에 장교로 의무복무 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의 대위까지는 군에 복무해야 됩니다. 또한 재학 중에 건강 문제나 사고 등으로 중도 탈락하면요, 군복무 대상이 되거나 학비 일부를 반환해야 되는 의무도 생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관생도들도 의무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관학교에서 중퇴하면 사병으로 입대하고 교육비를 반환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어요. 초임 장교는 기술병과로 진출하지만 복무기간 동안의 업무가 순수 기술 개발보다는 무기 운용이나 정비, 행정 관리 같은 것들이 중심이 될 수 있죠. 이런 상황은 무기체계 엔지니어를 꿈꾸는 학생에게는 괴리감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친구에게 국방기술학과를 강력하게 추천했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성향과 목표가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강조하는 거죠. 이 친구의 기질, 성격 특성과 홀랜드 적성 검사 결과는 무기체계 개발 엔지니어 또는 기술장교라는 직업군에 아주 잘 맞습니다. 이 학생에게 밀리터리는 취미가 아니라 천직이에요. 두 번째로는 비교적 낮은 성적으로 공대에 진학할 수 있는 괜찮은 돌파구라는 점입니다. 이 친구의 현재 성적으로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나 명문대 공대에 진학할 수 없어요. 물론 아직 중학교 2학년이니까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죠. 하지만 상위권 공대나 사관학교 수준까지는 힘듭니다. 기초 공부가 하루 이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친구가 공부를 시작한 게 좀 늦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어진 조건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친구와 부모님께 앞서 말씀드린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군 계약학과에 가서 기술 장교가 되겠다라고 한다면 다른 기계공학, 전자공학과에 가는 것보다 비교적 낮은 성적으로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특히 육군과 협약되어 있는 원광대의 경우에는요, 이 학생에게 최고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에 오래 복무해야 하는 것이 부담이고 장교로 복무하기보다는 국방 엔지니어로 빨리 취직하고 싶다면 계약학과가 아닌 다른 국방기술학과를 가는 길이 있다고도 안내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추천한 학과는요, 군 계약학과는 육군 MOU되어 있는 원광대, 건양대, 대전대, 청주대, 영남대, 조선대가 있고요. 해군 MOU로는 세종대, 한양대 에리카, 충남대가 있습니다. 공군 MOU로는요, 세종대, 아주대가 있어요. 그런데 장기 복무가 부담스럽다 싶으면 군과 협약 안 된 국방기술학과가 있죠. 우석대, 호서대, 광주대, 호원대, 고려사이버대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자신이 좋아하는 밀리터리 분야를 통해서 방산업체에 취업할 수 있다는 희망과 국방기술학과에 진학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생겼다고 되게 좋아했습니다. 앞으로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해서 성적을 끌어올릴지는 미지의 영역이지만 저는 이 아이들이 자신의 길을 찾았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목표가 있으니까 동기부여도 될 거고요. 워낙 집중력이 좋아서 잘 해내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진로를 부탁해 이 선생은 앞으로도 여러분 자녀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